전국 법관들이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과 관련해 속도 조절을 시사했는데요.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해서 위헌성 여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일단 여야의 반응부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재판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사법부의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전국 법원장 회의에 이어서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런 민주당의 사법개혁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장동혁 대표, 사법부의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를 추진하는 것은 지기현 재판부가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에 대한 그런 재판 소송 지휘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또 한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해서 풀어줘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 지기현 재판부의 내란 재판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대안을 제시한 거고 이 대안에 대해서 사법부나 국민의힘이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법부도 입법부의 고유 권한인 그러한 입법권에 대해서 본인들이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이 받은 그런 법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법률 자체를 위헌적이다 이렇게 프레임 씌우는 것. 이것도 좀 정치적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가 반역을 저지른 내란 수계 피의자를 배출한 정당으로서 좀 반성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겸허하게 성찰하고 말씀을 하실 때 정파적인 이익보다는 본인들이 배출한 그러한 국가 반역에 대해서 아주 겸허한 자세로 좀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란 재판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또 위헌적인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큰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었다라고 이제 사법부가 얘기했는데요. 사실 그 사회적 무리는 그 이전부터 시작됐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 당시 야당 대표한테 구속영장이 국회에서 통과됐었습니다. 근데 구속영장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이 됐습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큰 사회적 무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재판 지연도 계속 있어 왔죠. 증인으로 출석을 5번의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판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더 이상 부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큰 사회적 무리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법부에 대해서 큰 사회적 무리라고 하면은 여야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야지 자기들 유리한 거는 당연한 거고 국민의힘 관련된 거는 사회적 무리라고 얘기한 것좀 무리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내란 전담 재판부는요 굉장히 위헌적 요소가 큽니다. 이제 가장 첫 번째가 무작위 배당 원칙을 깨는 겁니다. 사실상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는 국회에서 만드는 거고 그럼 입법부가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입법부가 현재 다수당이 민주당에 의해서 장악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에 의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란 전담 재판부에 있는 판사들은요 자기들을 임명한 다수당이 민주당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수당이 원하는 결론을 내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무작위 배당 원칙이 깨지는 그런 위헌적인 조치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국회에서 가장 하지 않는 입법이 뭐냐면 처분적 입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벌어지고 나서 그 사안을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입법 같은 경우는 금기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바로 이런 거예요. 처분적 재판부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 사건의 특정한 어떤 재판부의 사법부의 결론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처분적 재판부는 이것도 위헌사항이다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1심부터 적용된다는 것도 합니다. 처음에는 1심부터 적용하게 되면 재판부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도중에 바꾸게 된 것은 헌법에서 용납하지 않고요. 대법원 판례에도 그런 위법이라고 분명히 확립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위헌 논란 때문에 2심에서 적용하겠다 한 거를 또 입장을 바꿔서 1심부터 적용하겠다 하는 거. 이거는 1심 재판부가 무죄를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를 예단해서 아예 무죄를 못 나오도록 막겠다. 그런 의미로 보일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예. 결국 이 종합적으로 보면은 내란 그 혐의가 무죄가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역설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든 거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 말씀드리고요. 법 왜곡죄는 사실상 북한에 있는 부당 판결죄를 모방한 거나 다름없다 생각합니다. 부당 판결죄는 권력자가 보기에 그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판사에 대해서 최대 5년 이상의 최대 5년 동안 노동 교화형에 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 왜곡죄는요. 판사에게 징역 10년까지 최대 징역 10년까지 줄 수 있는 북한보다 훨씬 더 센 입법입니다. 그러면 그 판사가요. 본인이 내가 이 판결이 권력자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10년까지 감옥에 갈 수 있다. 그러면 그 판사가 제대로 자유롭게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법 왜곡죄를 만든 것도 북한이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그 모델을 보고 참고한 것이 아닌가 굉장히 의심이 됩니다. 예,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 그리고 법 왜곡죄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민주당 의원총회가 오늘 있었는데 당 내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안에 처리하겠다라는 의지였던 것 같은데 속도 조절을 하는 모습이네요. 네. 법 추진은 제도 개선 아니겠습니까? 제도 개선을 할 때는 여러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추진했을 경우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숙성이라고 그럽니다. 네. 충분히 숙성해서 추진하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고요. 과거에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의대 정원 2,000명 그냥 일사불란하게 추진하면서 의료 그런 시스템을 붕괴해도 그냥 막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어떤 행정과 제도를 추진함에 있어서 숙성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의료 대란이 일어났지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부 여당은 저희는 어쨌든 국민의 필요에 의해서 이러한 것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해 당사자들이 많이 반발하는 만큼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충분히 숙성하고 개선해서 좀 더 완벽한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숙성해서 개정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취지에도 반대를 하시고 위법성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 이 속도 조절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속도 조절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네. 일단 법조인들의 생각보다 아주 강경하게 나오는 모습에 좀 당황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전국 법원장 회의 그리고 전국 법관 대표회에서 똑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보태가지고 대한 변혁과 민변도 같은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입법부의 어떤 입법 행위 과정에서 이렇게 사법 관련된 법조인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동일한 목소리를 명확하게 내는 게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당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정청래 당대표가 한번 리더십이 지금 스크래치가 났죠. 바로 1인 1표제를 추진하다가 제동이 걸렸는데요. 여기서 또다시 본인이 밀어붙이다가 또 제동이 걸리면 아마 내년도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야 된 리더십에 치명적인 데미지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인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숙성하는 과정을 만드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과정이 상당히 추미애 의원과 함께 논의가 돼서 진행됐던 게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의원이 지금 법사위원장인데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지금 경기도 도지사에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올해 안까지 법사위원장 끝내고 내년에 경기도에서 나간다 그러는데 그러면 법사위원장으로서 강성 지지층들에게 확실히 내가 어떤 성과를 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내년도 경기도지사에서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조건일 걸 말이에요. 그래서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아주 강경한 드라이브 이거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정청래 당대표한테 법사위원장 요청을 받았을 때 내가 이렇게 성과를 내겠다 도와줘 대신에 내년 경기도 도지사도
공천도 도와줘.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가 오간 상태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강경하게 드랍을 걸고 정청래 당대표는 그를 살짝 용인해주는 이런 그림으로서 이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번에는 특검의 선택적 수사 논란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재판에서 지난 2022년 대선 전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쪽에 접근했었다. 심지어 2017년부터 21년 사이에는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일었고요. 민중기 특검팀이 국민의힘만을 겨냥해서 선택적으로 수사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오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였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씨와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루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건희 씨 관련해 가지고 통일교가 뇌물을 주고 뭐 어떤 목걸이를 준다든지 그런 걸 수사하다가 수사 결과물을 낸 거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민주당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뭐 실체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저는 윤모 본부장이 정말 실체가 있으면 증거물을 다 낱낱이 공개를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언론 앞에 선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이러한 정교 분리, 불법 그리고 불법 뇌물 그리고 통일교는 그러면 민주당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았다는 건지 또 어떤 금액이 오고 갔는지 또 무슨 목적이었는지를 소상히 밝혀야지. 우리가 김건희 씨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에 제공한 그러한 금품만큼 민주당에게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근거가 없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교 분리를 어긴 종교단체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 발언에 대해서 무엇인가 좀 대항하려고 하는 그러한 급조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윤모 본부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네.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라고 아주 고발 잘하시는 그 프로 고발러가 계십니다. 그분이 고발하시지 않겠으면 그러면 낱낱이 수사가 되고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네, 근거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셨고 좀 급조된 것이 아니냐, 고발을 해야 된다면 고발을 하셔라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죠. 이분이 이제 그 특검에다가 진술한 내용입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요, 민주당 의원 2명에게 5천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그 2명 중 한 분에게는 고가의 시계도 줬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은 장관급 인사가 4명이고요. 민주당 측에 문재인 정부 때 장관급 인사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은 또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은 민주당 의원 리스트까지 있다고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범죄 혐의에 대한 진술이 있으면요, 기소를 하는 게 검사의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 않고 야당만 기소한다는 것, 이것은 처음부터 민중기 특검이 정치 보복을 목적으로 해서 운영됐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네,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 특검의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다라고 비판을 해왔고 이번 주 안에 민중기 특별검사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이게 그냥 민중기 특검 자체가 뭐 국가수사본부나 검찰이 아니고 특별법에 의해서 김건희 씨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는 특별수사기관인데 네. 김건희 씨 관련된 범죄 혐의가 한두 건이었습니까? 정말 백화점식으로 캐도 범죄 혐의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러한 사항을 다 놔두고 인력과 시간이 제한돼 있는 한시적인 수사기관에서 본인들의 목적에 맞는 김건희 씨 관련 비리된 수사를 하는 게 맞고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고발을 하는 것은 자유지만 네. 그 고발을 했다고 해서 공권력이 윤석열 전 정권처럼 남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뭐 고발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검은 뭐 인적, 물적, 뭐 시간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선택적인 수사가 아니다라는 입장이고 또 다른 수사기관에 넘긴다는 방침인데 뭐 경찰, 공수처, 검찰에 넘긴다는 얘기일까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 핑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제 특검에 방점을 둔다고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이번에 13명인가 구속했는데 그 중에 9명은 김건희 여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구속이 됐습니다. 자, 이때는 왜 김건희 여사 관련 없어도 구속을 시키죠? 근데 왜 이거는 민주당을 예외하고 국민의힘만 기소를 한 거죠? 왜냐하면 둘 다 사건이 매우 비슷한 게 동일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요. 동일한 자금 출처이고요. 동일한 불법 정치 자금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다 똑같은 자금 출처와 범죄 혐의와 어떤 법 위반 조항까지도 똑같은데 왜 이거는 국민의힘은 해당이 되고 민주당을 배제시켜가지고 민주당을 감싸는지 그러려면 뭐하러 특검을 했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만 이제 수사를 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아까 말한 9명은요 김건희 여사 관련이 없음에도 구속이 됐거든요. 그럼 그리고 뭐라도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택적 기소, 선택적 구속을 하니까 민중기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예, 관련해서는 이 후폭풍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주제를 또 달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업로드한 SNS가 논란이 됐습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한 건데요. 구정 이 어떤 적합 조사에서 92.7%의 높은 지지도가 나오면서 본인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다라고 칭찬을 했는데 야권에서 좀 비판이 있습니다. 이게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밀어주기 아니냐라는 건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희는 사실은 김민석 총리하고 뭐 관련된 그런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장관이 최근에 론스타 승소 관련해서 상대당의 전임 대표였던 한동훈 대표가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칭찬해주고 싶다 이런 칭찬도 했고요.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 성공에 있어서 수문 공로자로 우리 김민석 국무총리를 굉장히 칭찬해주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의 정당 문화를 봤을 때는 사실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아주 친분이 깊은 윤한홍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공개적인 석상에서 많은 비난을 하고 있고 뭐 당내 분쟁이 많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서로 비난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칭찬하는 문화에 대해서 좀 이질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정말 행정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국적으로 국민의힘도 자당에 있는 그러한 훌륭한 정치 자원에 대해서는 지도자들이 칭찬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칭찬의 정치라고 하셨습니다만 야권에서는 좀 반발이 많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민감한 입장이 나왔어요. 그렇죠. 되게 위험하죠. 왜냐 대통령이기 때문에 칭찬을 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사실상 다 좌지우지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난 이후부터는요. 사법부까지 전부 다 장악하려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대통령의 입이 얼마나 무거운지 스스로 알고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상 내년 선거에서 지금 이제 누구시죠? 이름이 정원호 구청장입니다. 정원호 네. 전 성동구청장, 정원호 구청장을 공개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요. 과거에 노무현 이제 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던 발언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라는 말씀드리고 그때 선관위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고를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 경고받았음에도 아직 민주당은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또다시 선거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서 매우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이 말씀 드리고요. 저는 네.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게 김민석 총리를 얘기 안 하거든요. 정원호 이제 구청장이 이제 서울시장으로는 좋은 사람이 같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김민석 총리는 당 대표로서 괜찮다는 것을 올해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는 약간 가르마 탄 것 같습니다. 2년차 이재명 정권은 당대표를 김민석 총리로 가고 서울시장을 정원호 구청장 가는 것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맥락 속에서 이 네.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말은 한마디지만
P는 이제 이타죠. 이피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일타 이피성 발언을 그런 정치적 계산 속에서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김민석 총리를 당대표로 찍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팩트가 틀린 말씀을 하셔서 네. 이재명 대통령은 정원호 구청장의 높은 지지율에 대해서 참 일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칭찬한 거지 서울시장으로 뭐 낙점을 했다든지 그 밀어주는 그러한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실인 양 우리 이준호 대변인이 말씀하신 거는 팩트가 틀린 말씀이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좀 첨언을 조금 예. 하면 일단 정원호 구청장이 출마가 유력한 건 사실이지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금 후보로 후보로 오르내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있는 예. 상황이고요. 대통령이 실명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정 만족도가 92.9%라고 구체적인 숫자를 연계해요. 근데 이 숫자가 선거용으로 너무 화려하게 좋은 지표예요.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주는 의도가 있었다고 좀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걸 SNS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표심이 직접적으로 전달되도록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의도적으로 선거법 위반을 피하면서 자기의 목적은 달성하는 그런 식의 아주 교묘한 홍보가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